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간밤에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했었죠. 종목마다 크게 하락들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10포인트 넘게 떨어진 종목들도 부지기수로 나오고 그랬었죠. 자, 그런데 유독 비트코인만큼은 견조한 그런 흐름을 보였죠. 그다지 많이 하락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한국 돈으로 1억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가격이죠.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요. 9,900만 원대 그러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이제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회복하진 못했죠. 자, 이제 비트코인만 이제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죠. 새벽에 크게 떨어졌었는데 800원대를 깨고 782원 그 정도까지 바닥을 찍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800원대를 넘어섰죠. 넘어섰는데 좀 이따는 또 어떻게 가격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변동이 될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바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회복한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코인 시장 전체는 물론이고 비트코인이나 리플에 발생한 실제 상황들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한 이유는 이제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죠. 미국 증시가 이제 상당히 하락을 했는데,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바로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제 전쟁권 때문이죠. 이란이 이번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시장이 이제 흔들린 탓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제법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코인 시장 역시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이 하락했다가 지금 조금 이렇게 회복을 한 상태예요. 어느 정도만 회복을 했어요. 자, 주말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지 우리가 이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 이제 부안해동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항상 말이죠. 어떤 이런 이슈들, 전쟁 이슈들 이런 것들은 이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죠. 떠들썩하게 하고 또 언론과 뉴스 이런 데서는 엄청나게 떠들어대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다 회복을 해요. 이전에도 제가 그런 강의 많이 말씀드렸죠. 시장의 호들갑에 이제 당하면 안 돼요. 시장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그 얘기고 맥락이 똑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장 분위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요. 이번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번 전쟁이 다른 때보다도 이제 좀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그동안 숱하게 전쟁이 있어 왔죠. 그동안 숱하게 전쟁이 있어 왔는데 그때보다도 이번 것이 좀 더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언론에.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이제 어떤 이런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죠. 그러니까 위험 자산, 그러니까 주식이나 코인에서 안전 자산으로 옮겨가려는 심리가 엄청나게 강해지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는 해도 이번처럼 과거에는 그렇게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 전쟁 상황이 좀 더 심각할 수 있다. 언론에서는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과거에 그때 이란과 이제 이스라엘 간의 전쟁들이 생겼을 때 그때 언론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런 얘기들을 살펴보면 그때도 또 똑같았어요. 이번이 제일 심각하다. 다 그랬어요. 매번 이번이 다 심각하다 그랬어요. 과거에 어떤 때보다도 이번이 심각하다. 다 그랬어요. 항상 그래요. 언론이라는 것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이 제일 심각하다고 해야 사람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지 이번에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하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면 이제 언론에 있는 뉴스를 잘 안 보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이번이 제일 심각하다. 다른 때와는 틀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장의 분위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거 다 이제 조용해져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우리 리플이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것을 알려면 이제 비트코인을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 간밤에 다른 종목들, 다른 알트코인들 전부 다 이제 다 폭락하고 그럴 때 비트코인은 거의 안 떨어졌어요. 별로 안 떨어졌어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감기가 얼마 안 남았죠. 이번 달 4월 20일경 그 정도부터 이제 반감기가 시작되는데 며칠 안 남았죠. 오늘이 13일이니까. 자, 이 반감기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비트코인이 갑자기 이제 어떤 큰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그런 분위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이제 견조하면 다른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을 이제 추종하는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다른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따라서 다시금 다 회복하고 그렇게 이제 뒤를 따라갈 것이라고 봐요. 자,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이제 비중을 저처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시라면 이렇게 이제 가격이 급작스럽게 이제 크게 하락을 했을 때 그런 때 비중을 조금 더 담으면 괜찮겠죠. 항상 말이죠. 이제 비중을 더 담는 타임은
막 올라가고 있을 때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크게 떨어졌을 때, 뭐 그런 때가 이제 비중을 담기에 더 좋은 때예요. 그래야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다 떨어지고 있을 때는 불안해서 그렇게 사지 못하고 항상 가격이 막 오르고 남들이 다 좋다고 하고 뭐 종목의 낙관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뭐 그런 때 사는 경향이 있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보시면 또 이런 뉴스가 있어요. 자, 친리플 변호사 존 디튼이라는 사람이 미국 상원의원 선거에서 자금 모금을 했는데 그 경쟁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을 앞섰다고 그래요. 원래는 뭐 위상면으로 이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과 존 디튼은 게임도 안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존 디튼이 이번에 이제 출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존 디튼은 뭘 노린 거냐면 자기는 이제 친암호화폐 인사니까 지금 이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이 왼쪽에 있는 이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반암호화폐 인사예요. 그래가지고 암호화폐를 뭐 어떻게 규제를 해야 한다 어쩐다 하고 뭐 얼마 전에도 그런 거 뭐 법안 만들어갖고 올리고 막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존 디튼은 그걸 노린 거예요. 반암호화폐 대 친암호화폐. 그렇게 해서 한번 자기가 상원 의원이 한번 돼보겠다. 뭐 이런 포부로 지금 나온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머리를 굴린 것이에요. 존 디튼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선거 자금 모금에서 이 존 디튼이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을 앞섰다라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모았대요. 자, 그러니까 뭐 이 존 디튼은 말이죠. 지금 이제 불리한 입장에서 이제 출마를 한 거예요. 존 디튼은 이제 공화당 후보로 출마를 했고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존 디튼이 이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에 맞서기 위해서 이 매사추세츠주로 주소를 옮겼대요. 거기서 맞붙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매사추세츠주는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래요. 자, 그러니까 뭐 후보의 지명도 면에서나, 그러니까 유명세 면에서나, 또 출마하는 지역의 이제 정당 지지도 면에서나 여러모로 이제 존 디튼이 이제 불리하죠. 여러모로 불리한데 모금에서는 지금 그 존 디튼이 앞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존 디튼이 이렇게 모금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을 앞선 이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존 디튼이 사실 이제 앞설 수밖에 없어요. 왜 앞설 수밖에 없냐?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존 디튼에게 선거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라면 누굽니까? 바로 이제 리플사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또 뭐 그 경영진들, 그들이 이제 자금을 지원했고, 또 제미니 거래소 알죠? 암호화폐 거래소. 그 거래소의 이제 CEO. 그리고 이제 카르다노, 그러니까 에이다죠. 에이다의 CEO 등등 이 암호화폐 회사와 암호화폐 거래소들, 암호화폐를 다루고 돈을 다루는 곳의 CEO들과 운영진들이라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겠어요. 이제 그들이 지원했으니까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을 이긴 것이죠. 모금에서요. 자, 아무튼 이제 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존 디튼이 좀 이기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뭐 존 디튼이 뭐 이기면 아무래도 암호화폐 좀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잘 되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달 말경에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도 이제 도래하고, 또 이달 말경에 도래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리플과 SEC의 판결이죠. 리플과 SEC의 판결은 이제 이달 말경에서 다음 달 초로 넘어가죠. 뭐 서류 제출권이 좀 늦어지면서 다음 달 초경에 어떤 판결 결론이 나올 예정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때쯤 또는 그 이전에 또 리플의 현물 ETF권이요. 자, 그것을 또 뭐 세계 유수한 자산 운용사들 11곳이 또 SEC에 그것을 신청한다. 그런 소식이 있었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도 어떤 식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흘러가는지 뭐 그것도 함께 봐야 되겠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리플 현물 ETF요. 리플 현물 ETF에 대한 것이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리플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된다거나 그런 일이 생겨버리면 리플에는 이제 물꼬가 트이는 것이죠. 리플의 가격 상승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 오늘이 벌써 4월 13일이냐, 4월 중순이고 4월 말 5월 초로 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앞으로 이제 좋은 소식들이 이제 리플에게 들려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잘 되리라고 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 분위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리플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한 번도 못 봤던 그런 가격을 향해서 줄기차게 이제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